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앤잡러 메리아빈입니다. 물건도 많이 팔리고 매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돈이 전혀 모이지 않는다, 또는 지금 도대체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쇼핑몰을 약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되게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이런 메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런 연락이라던가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쇼핑몰을 한 지 뭐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또는 3년이 넘었는데 매출도 괜찮고 배송도 되게 많이 나가고 주문건도 많아. 근데 돈이 모이질 않는다. 근데 쇼핑몰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썼나 보다, 또는 고정비가 지출이 많나 보다, 아니면은 뭐 광고비 지출을 많이 했나 보다, 뭐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겠지 등등, 아니면 재정 문제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쇼핑몰을 10년 동안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태는 제가 약 7년 전에 겪었던 상태랑 되게 비슷합니다. 저는 쇼핑몰을 10년 동안 하면서 돈이 실제로 언제부터 모이기 시작했냐면 약 5년쯤 됐을 때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절대 다시는 하지 않을 실수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게 있다면 하나라도 고쳐보시면 매출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고정비가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출이 엄청 높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싼 곳에 월세를 두고 있거나 또는 직원을 사용하거나 조금 일을 더 편하게 하고자 비용을 지출하면서 무언가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택배비가 남들보다 비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차를 뽑았거나 무언가 투자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해서 정말 돈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인건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혼자 운영을 한다면 정말 상관이 없지만 알바가 있거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월급, 그리고 사대보험, 거기다가 원천세, 이런 것들을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납부하는 순간 뭔가 내가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적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짝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이건 정말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아. 난 집에서 일하고 혼자 일하고 택배비도 괜찮고 차도 없고 뭐 투자도 안 한다. 그런 경우엔 두 번째 문제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마진 문제겠죠. 제 영상에 늘 나와 있는 마진 얘기가 되게 인상 깊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 유독 악플이 안 달리는데 제 영상에 유독 악플이 달리는 게 그 마진 영상입니다. 왜 이건 포함 안 하냐, 뭔 포함 안 하냐, 이건 왜 빼냐 이러는데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알고 거기서 종합소득세를 빼라 그러고 광고비를 빼라 그러고 뭐 이것저것 다 빼라고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라 이거지. 제가 뭐 언제 이거 빼가지고 총 마진은 1275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이 가끔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데 제가 그렇게 마진 설명을 잘했으면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뭐 마진 계산해주는 스타트업이라도 하나 차렸겠어요. 그래서 마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 마진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메리아빈 마진만 검색하셔도 나올 텐데 일단 간단하게 그 안에 이제 판매 관리비 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요. 이 안에는 뭐 인건비나 뭐 등등등등 그냥 정말 판매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료 배송 플랫폼에 입점해 계시다면 배송비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가격, 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뺄 만한 거 다 뺀 상태에서 물론 세금도 있겠죠? 그 상태에서 정말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격 경쟁이 미쳤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 바지를 10,000원에 떼어서 13,000원에 팔고 어떤 사람은 이 바지를 10,000원에 떼어서 20,000원에 팔아요. 자, 여기서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한데 내가 마진을 많이 받으려고 비싸게 팔 수는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랑 가격을 좀 또이또이 맞춰줘야 되지 않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즘엔 가격 경쟁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0,000원에 떼어서 13,000원에 파는 사람은 어차피 남는 게 없고 박리담의 미끼 상품이죠. 근데 어떤 사이트는 10,000원에 떼온 제품을 50,000원에 파는데 팔려요. 왜? 브랜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왠지 이 옷은 여기서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언의 압박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여기서 사면 뭔가 다를 것 같아. 이 언니가 파는 거, 이 오빠가 파는 거, 이 누나, 이 형이 파는 건 다를 것 같아. 해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브랜딩의 문제지 마진은 여러분들이 비싸게 올리던 싸게 올리던 브랜딩만 잘 되어 있으면 팔립니다. 그게 제가 쇼핑몰을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지금 사이트 이름을 바꿔가지고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서 어쨌든 마진을 한번 싹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까지 했다. 근데도 문제 없다. 그럼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상품 개수를 너무 많이 늘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매출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상품 개수를 엄청 늘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블로그 마켓이나 아니면 인포크, 인스타 마켓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고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디 다 입점을 하고 자사몰까지 만드신 분들은 상품 개수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왜냐면 다른 쇼핑몰에서는 업데이트를 엄청 많이 하는데 나만 요만큼씩 하면은 뒤처지는 느낌이 들까봐 그렇게 상품 개수를 이것저것 늘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를 분산합니다. 이것도 샀다가 저것도 샀다가 요것도 샀다가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입 3촌을 월급으로 쓰지 않고 픽업당 3촌으로 쓰신다면 매장만 늘어나서 픽업 비용이 늘어나게 돼요. 또는 부가가치세 여기저기다가 다 발급해야 되니까 일이 인건비가 2배로 들어가죠. 업데이트를 하는 거 또는 이런 촬영 작업을 하는 거, 보정을 하는 거 모든 작업에서 인건비, 나의 인력 또는 누군가의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업데이트를 많이 했을 때 정말 그 모든 것이 잘 팔리나요? 분명히 팔리는 제품은 10개 미만일 겁니다. 상품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사이트도 클로젯미에서 엠모드로 바꾼 이후에 상품 개수를 거의 3분의 1이나 줄였는데요. 원래는 업데이트를 일주일에 50개에서 60개 정도를 꾸준히 하다가 상품이 너무 많이 분포되는 것 같아가지고 업데이트 양을 10개에서 20개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똑같아요. 근데 상품을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사이트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상품을 싹 봤을 때 여러분들이 파는 그 모든 제품이 다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클로젯미를 운영할 때 제품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서 엄청 많은 제품을 업로드했지만 그 안에서도 제 마음에 드는 제품은 한 10개? 많아봐야 15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구색 맞추기 용이었고 다른 사이트에서 올리니까 나도 이런 거 하나는 팔아야 되겠지? 그럼 나도 팔자. 베이직한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지? 그럼 나도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이 파는 건 다른 데서 사람들이 많이 살 거고요.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이미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웬만해서는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할 겁니다. 우리 같은 중소 사이트에서는 웬만해서 그런 제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이어서 네 번째 문제인데요. 이렇게 제품이 많아지면은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재고를 처음부터 쌓지 않고 하루하루 사입해가지고 배송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재고는 쌓이지 않겠지만 반품이나 교환이 들어오는 경우에 재고가 막 쌓이게 돼요. 이 제품 저 제품 이 제품 저 제품 재고가 막 쌓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판매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업데이트를 했지만 하나도 안 팔렸던 치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치마가 드디어 팔렸다. 그래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고객님이 반품을 했다. 그러면은 이 다시는 안 팔리는 치마가 나에게 다시 재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고는 앞으로도 안 팔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나의 현금이 물건으로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쇼핑몰 하시는 분들 한번 싹 주위를 둘러보세요. 전부 잘 팔리는 제품의 재고가 남아있는 게 맞는지. 보통은 안 팔리는 제품의 재고가 남아있거든요. 세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빠르게 재고를 소진하던가 아니면 랜덤박스라던가 다양한 이벤트로 빠르게 소진시키는 게 아무래도 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눈앞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5번째. 플랫폼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웬만해선 현금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아가지고 이 재정난에 많이 시달립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디 같은 곳들은 사실 지그재그나 스마트 스토어는
다음날 정산 또는 일주일 뒤 정산이기 때문에 매출이 평이한 분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지만 엄청 매출이 이렇게 휙휙휙휙 뛰시는 분들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양반입니다. 에이블리랑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한 달에 2번이죠. 우리 같은 쇼핑몰들은 매장에다가 외상을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큰 쇼핑몰이나 조금 해주지 저희처럼 중소 쇼핑몰들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현금을 끌어와가지고 또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비상금을 꺼내서 그동안 모아뒀던 거를 꺼내서 적금을 깨서 이런 식으로 사입을 계속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물건을 보내고 정산을 한 달에 1번, 2번 딱 받아요. 그럼 그 돈이 전부 나의 건가요? 이 사람들한테도 갚아야 되죠? 대출도 갚아야 되죠? 적금? 다시는 못 들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장사가 잘 되면 이 돈을 가지고 계속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내 통장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자사모를 꼭 키워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사모를 키워야 하는 이유 정확히 눈치채셨겠죠? 정산, 단 그 하나 때문입니다. 물론 브랜딩적인 측면에서도 좋지만 정산이 미쳤어요. 자사몰 또는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정산이 보통 다음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또는 자사몰을 하실 경우에는 현금 결제를 하면 바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요. 카드 결제를 하셔도 선정산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하시면 다음날 바로 저희한테 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되게 원활하게 돌겠죠. 그래서 저는 자사몰을 꼭 하라고, 자사몰을 꼭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뭘까요? 말도 안 되는 광고비 지출. 이거는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초반에 엄청 실수를 했던 게 한 달 매출이 한 9천 정도 나올 때 광고비에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죠? 그러니까 매출이 9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매출을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지속적인 광고비를 이런 식으로 지출을 했고요. 이게 유지가 되는 순간 저는 광고를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급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지를 않는데요. 간간히 하지만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땐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냥 광고비를 많이 쓰니까 매출이 올랐던 것 뿐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광고로 부업을 해보니까 그냥 돈을 많이 쓰면 매출이 오르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투자로 비유를 해도 10만 원에 10% 이득을 봐가지고 만 원을 가져가시는 분이랑 100만 원에 10% 이득을 봐가지고 10만 원을 가져가시는 분 차이가 크죠. 근데 결론은 10%는 똑같다 이겁니다. 적당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게 좋습니다. 한 달 광고비를 매출의 10% 이상 지출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사실 광고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스타그램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굳이 광고를 안 해도 성과는 나기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게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매출이 갑자기 성장한 업체들이 보통 재정난에 시달려서 관둡니다. 이 마지막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로 초기 자본이 적은 업체들이 기준이에요. 적어도 300만 원 이하로 시작하신 분들 기준이고요. 저처럼 70만 원 정도로 시작하셨다. 물론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70만 원으로 시작한 저는 이거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매출이 천천히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빡 뛰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재정난에 시달렸어요. 어째서 나는 초기 자본 7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그냥 이대로 갔으면은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는 요렇게만 성장했어도. 근데 저는 거의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매출은 이미 높고 플랫폼 같은 데서 매출이 나오거나 카드 결제를 한 고객님들이 많아진다면 지금 당장 사입할 돈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주변에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이트를 어떻게 영위를 해갔는데요. 보통의 쇼핑몰 매출은 이렇게 한꺼번에 오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야 돼요. 그래프를 제가 어떻게 편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가 오를 때도 이렇게 오르는 차트는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미끄럼틀 모양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차트 끝은 뭔지 아시나요? 보통은 이렇게 다시 떨어져요. 쇼핑몰 매출도 똑같아요.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서 이 WM은 코인, 주식, 환율, 쇼핑몰 할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일자로 가다가 또 떨어졌다 올라가다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쇼핑몰 매출이 갑자기 이렇게 빡 성장하시는 분들은 되게 나 매출 드디어 오르네? 드디어 이제부터 시작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르다가 대출받고 뭐 하다 보니까 재정난에 시달리고 사입을 할 돈이 없어져가지고 신상을 못하고 있던 제품만 계속 판매를 한다거나 광고를 못 돌리는 순간부터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핑몰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걸 사실 원치 않아요. 저는 이렇게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은 물결 모양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왜 제가 물결 모양을 계속 강조하냐면 처음 시작이 물결의 시작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게요. 그럼 이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올라갔을 때 매출이 300. 간단하게 그냥 1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쳐볼게요. 그렇다면 3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을 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된 거기 때문에 대출을 받건 아니면 여러분들 돈을 빌리건 적금을 깨건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100만 원까지 매출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300만 원대 나왔던 매출을 정산을 받게 돼요. 그러면 다시 나는 1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대출받거나 빌린 돈을 갚습니다. 그러면은 약 200에서 300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다시 300만 원 매출이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 남았던 돈을 여기다가 쓰고 정산을 받고 이렇게 물결 모양이 지속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결 모양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천천히 성장하고 계속 올라가는 물결도 좋아요. 하지만 초기 자본이 적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로 이렇게 물결이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살짝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가장 좋아하고요. 제 사이트도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다음 달은 괜찮겠다. 다음 달은 돈이 좀 필요하겠다.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하는 쇼핑몰들이 계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내가 사이트가 뭔가 이렇게 물결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성장이 더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더딘 게 아닙니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거를 10년 동안 다 겪어봤고 현재도 겪고 있고 겪었던 문제고 앞으로도 겪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하나하나 빼먹지 마시고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다 싶으면은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한번 다시 노력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저는 쇼핑몰이 너무 힘들고 매출이 안 나올 때도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만한 돈벌이가 없어요. 재화 판매 최고입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최고예요.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부자 되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 건데요. 저번에 손 제스처가 너무 거슬린다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손을 안 하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AI지 가만히 이러고 얼굴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손이 조금 움직여줘야 이제 자연스럽지. 제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피드백 정말 감사하긴 한데요. 조금은 예쁘게 말씀해주세요. 뭐 거슬리네, 손톱이 마음에 안 드네, 뭐가 별로네 하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같이 예쁘게 말을 하도록 해요. 저도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메아리님들은 말씀을 예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메아리빈이 아니라 메리아빈입니다. 제발 메리아빈이라고 불러주세요. 메아리빈이라고 불러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 애칭이 그냥 메아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메리아빈입니다. 메리아빈.